안녕하세요. 포천보창기, 포낙보창기 포천센터 이준희 원장입니다. 오랜만에 만나네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봬요. 네, 제가 또 몇 가지 질문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난청이 있는 분들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여태까지 성능사로서 일을 해오면서 난청이 있으신 분들의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한 게 있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난청이 있으신 분들이 방귀를 조금 잘 끼시는 경향이 있어요. 방귀요? 방귀는 생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끼는 거지만 공공장소에서는 대부분 잘 끼지는 않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연세가 드실수록 이제 전두엽 기능이 이제 좀 떨어지시면서 사회적 억제 능력이 좀 떨어지셔서 공공장소에서 방귀를 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난청이 있으신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거죠. 아, 나는 소리 안 나게 방구를 잘 꼈어. 나는 듣지 못하는데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내 방귀 소리를 듣고 있는데 나는 내가 소리 안 나게 방귀를 꼈다 생각하시는 거죠. 어제도 한 손님이 자연스럽게 말씀을 하시면서 방귀를 슉 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표정의 변화도 없이 자연스럽게 말이죠. 근데 저는 들렸지만 손님께서는 난청이 있으셔서 본인의 방귀 소리가 난다는 거를 모르셨던 거죠. 그런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건 너무, 네. 너무, 노인비애 아니냐고요? 예. 난청인비애 아니냐고요? 예. 근데 물론 연세가 드시면서 얘기해서 창피함을 모르게 된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져서 사회적 억제 능력이 부족해져서 정말 꺼리낌 없이 말씀도 좀 편하게 하시게 되고 방귀도 아무 데서나 뿡뿡 끼시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나는 조용히 안 들리게 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렇게 방귀를 끼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거는 그런 분들의 성향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성향도 있긴 하지만 나는 방귀를 소리 안 내게 잘 끼는 사람이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난청이 있으신 분들이 그런 오해가 많으신 편입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난청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난청이 진행되는 과정은 다양하게 존재를 하는데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안 좋은 경우도 있고 젊은 시절에는 정상 청력이다가 연세가 드시면서 조금씩 안 들리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TV 소리를 점점 조금씩 크게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이제 주변 사람이랑 얘기를 할 때 대무는 경우도 많아지게 되고 대무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다 보면 상대방도 불편하고 나도 불편하니까 대무는 걸 그냥 멈추고 알아들은 척하고 웃어 넘기게 되고 하다 보면 사람은 자꾸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하고 내가 말로 표현을 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적어지다 보면 우리 뇌의 기능이 점점점 약해지게 돼요. 쉽게 말해서 어르신들 정신이 흐려지신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많은 자리도 피하게 되고 가족 간의 대화도 없어지고 또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대묻게 되면 상대방이 자꾸 대물으니까 큰 소리를 내게 되죠. 언성이 높아지게 되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싸움하게 되는 것 같고 공공장소에서도 소리를 크게 내게 되고 그러면 여러모로 불편이 많아지죠.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보청기를 끼기 전에는 정말 눈의 초점도 흐려지시고 정신도 맑지가 않으신 분들이 보청기를 착용하시고 나서 눈도 조금 맑아지고 말씀도 많아지시고 하시는 분들을 상당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 청력이 중요하다. 난청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셔서 어지러움증과 구토가 동반되면서
이제 메니에르 병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메니에르 병으로 갑자기 급성 난청이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빨리 응급실이나 이비인후과에 진찰을 받으신 다음에 적절한 치료 방법이 좋을 것 같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난청이 진행되는 경우가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시끄러운 데서 일을 하신다거나 외적으로 충격이 있다거나 하면 고막이 손상된다거나, 고막에서 달팽이까지 소리를 전달해주는 이소골의 관절이 떨어진다거나, 안에 염증이나 고름으로 저항이 생긴다거나, 고막이 뚫린다거나, 큰 소음을 오랫동안 들었을 때 달팽이관이 손상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면 뭐 정리를 해보자면 선천적인 난청, 네. 그 다음에 노화 과정에 따른 난청, 네.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사람일지라도 이제 후천적으로. 후천적인 난청. 네. 총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네네. 제가 지하철 타면 밖에서도 음악 소리가 다 들려요. 근데 그 사람은 하고 있는데 저는 엄청 아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은 시끄럽기 때문에 나는 이 음악을 제대로 듣고 싶은데 주변이 시끄럽다 보면 볼륨을 점점 키우게 되죠. 장시간 소리를 크게 듣다 보면 점점점 난청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난청이 젊은 사람일수록 난청의 진화라고 해야 되나? 속도가 빠른가요? 진행 속도요. 진행 속도가 빠른가요? 젊은 사람. 젊은 사람이라고 난청의 진행 속도가 빠른 건 아니고 이 소음에 노출되는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젊은이들이 좀 조심해야 돼요. 네, 그리고 신체적으로, 선천적으로 내 몸의 신체 기능이 약한 분들은 단번에 정말 큰 소음에도 손상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소음에 노출되는 거는 최소한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악도 너무 크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고, 또 이어폰도 장시간 착용하는 것보다는 한두 시간 착용하고 빼놓고 쉬는 시간도 필요해요. 왜냐면 이 귀 안에 습기가 찰 수 있기 때문에 귀 건강에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어폰보다는 헤드폰이 조금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헤드폰은 귀를 좀 더 밀폐시키고 또 공간도 충분하기 때문에 습기도 덜 찰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귀 건강에 좋은 건 헤드폰입니다. 헤드폰도 큰 소리로 듣게 되면 난청의 확률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어폰보다는 차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적은 볼륨으로 더 풍부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내가 공공장소에서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그래도 조금 음악을 제대로 듣고 싶다 하면 이어폰보다는 헤드폰이 좋고, 또 이어폰 중에서도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는 이어폰이 있어요. 그런 이어폰을 사용하신다면 조금 적은 볼륨으로도 풍부한 음질을 들을 수가 있고, 헤드폰 중에서도 노이즈 캔슬링 있는 제품을 사용하시면 더 좋겠죠.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한 분이 오셨었는데, 귀걸이형 보청기는 사실 고장이 잘 안 나는 편이에요. 저는 귀걸이형 보청기를 상당히 좋아하고 많은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귀걸이형 보청기는 땀이 나거나 비를 맞아도 고장도 잘 안 나고 내구성도 튼튼하고 여러 장점이 있는데, 한 가지 단점은 우리 귀 속에 들어가는 부분과 보청기 본체와 연결이 되는, 이 소리가 전달이 되는 이 고무 튜브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우리 얼굴, 머리에서 유분이 나오듯이, 쉽게 말해서 기름기라고 하죠. 머리에서 기름이 줄줄줄 흘러서 이 귀 위까지 도달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 보청기를 착용했을 때 이 고무 튜브가 경화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경화가 되면 이제 보청기 튜브가 좋은 상태는 이렇게 말랑말랑한데, 조금 경화가 됐을 때는 이 부분이 조금 덜 말랑말랑하게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조금 더 뻣뻣해지고, 그리고 정말
심하게 경화가 된 경우에는 이렇게 누래지고 딱딱해지는데, 이건 제가 힘있게 눌러도 정말 움직이지가 않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어몰드를 제작을 해드리는데, 이렇게 경화된 경우에는 이렇게 눌러도 내려가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어요. 보청기를 꼈을 때도 이 부분도 돌아가고 이 부분도 돌아갈 수가 있는데, 이 부분만 오시면 이제 새 튜브로 교체해드리면 이렇게 말랑말랑한 상태로, 이어몰드를 장착했을 때도 이어몰드가 돌아가지 않고. 그래서 뭐 사람마다 다르고 성별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는데,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한 번씩 교체해 주는 게 좋습니다. 또 가장 좋은 건 이 부분도 저에게 빼놓으실 때 물티슈로 한 번씩 닦아주시는 게 좋아요. 저도 저희 할머님이랑 같이 살곤 했었는데, 연세가 드시면 아무래도 몸도 불편하시고 하시니까 머리도 매일 안 감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르신들은.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이 유분에 많이 노출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한 번씩 요 고무 튜브를 교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외에는 귀걸이형 보청기는 정말 고장이 잘 안 나는 편이에요. 할머니 얘기는 빼주세요. 왜요? 할머니 머리 안 감는 거는 너무, 노인 비하예요. 노인비하가 아니고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다 그러셔요. 물론 잘 감는 부분도 계시지만요. 네. 자, 그럼. 노인비하예요? 네. 듣는 할머니 기분 나쁘실까요? 네. 죄송합니다. 기분이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네. 보청기에 종류도 되게 많고 가격대도 되게 많이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그 보청기 가격이 차이 나는 이유는 뭔지 알려주세요. 네. 질문을 상당히 잘 해주셨는데요. 보청기는 크기도 다양하고 종류도 다양한데, 이렇게 작은 보청기라고 부품이 적게 들어가니까 저렴하고, 이렇게 크니까 부품이 많이 들어가니까 비싸고 한 게 아니고, 똑같은 보청기이지만 들어가는 칩셋에 따라서 신형, 구형으로도 나뉘고, 같은 신형에서도 여러 등급, 보통은 3가지에서 6가지 사이로 회사마다 차이는 있는데요. 여러 등급으로 보청기의 등급을 나누고 있어요. 보청기는 생긴 건 똑같이 생겼지만 들어가는 칩셋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저는 손님들에게 오시면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기본적인 보청기든지 최신형 최고 등급 보청기든지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최신형이고 좋은 보청기일수록 여러 소음이 많은 상황에서 여러 주변 환경에 대해서 대처를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쉬운 예로 우리 자동차도 좋은 아스팔트를 타면 가장 저렴한 경차이든지 정말 최고급 몇 억 되는 자동차이든지 편안하게 잘 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노면이 좋지 않은 아스팔트나 시멘트 고속도로나 아니면 산길이라든지 이럴 때에는 아무래도 조금 저렴한 자동차가 불편함이 많듯이, 보청기도 좋은 환경에서는 똑같이 잘 들리지만 이제 고급형 최신형 보청기일수록 여러 환경에 대해서 더 대처를 잘하고 말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럼 비싼 거일수록 좋다는 말씀이세요? 물론 비싼 보청기일수록 좋기야 좋죠. 하지만 모든 분에게 최고 비싼 보청기가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보청기를 내가 잘 쓸 수 있고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생활하는 환경에 따라서 적절한 보청기를 선택하는 게 좋아요. 나는 단둘이 내 배우자랑만 대화를 하고 사람 많은 곳은 가지 않아 하신다면 기본적인 보청기만 하셔도 되고요. 내가 정말 여러 사람과도 대화를 하고 공공장소에도 많이 가고
한두 마디라도 더 잘 들어야 돼서 말을 잘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하면 아무래도 고급형 보청기가 내 생활에 도움이 많이 되겠죠. 보청기의 등급은 내가 생활하는 환경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비싼 보청기일수록 많은 다양한 기능들이 있지만 내가 그 기능들을 굳이 다 사용할 필요가 없다면 돈을 그렇게 많이 주고 최고급형을 살 필요는 없다. 네. 나한테 나의 성향, 나의 뭐 이렇게 바운더리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거가 맞다면 적절한 보기에 적절한 보청기를 사는 게 좋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뭐 집에만 있고 배우지 않은 것만 있지만 물론 최고급 보청기가 좋기야 좋죠. 나쁠 건 없지만 이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이제 효과적인 보청기를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싼 거 사야겠네요. 여유가 되신다면 이제 좋은 보청기를 하시는 게 좋겠죠. 싼 보청기가 안 좋아요? 싼 보청기라고 빨리 망가지고 고장이 쉽게 나고 음질이 아주 안 좋고 그런 건 아닙니다. 좀 비싼 거랑 싼 거랑 차이점이 뭐예요? 정말 최고급 보청기 같은 경우는 이 조용한 환경일 때 멀리서 들리는 작은 말소리까지도 증폭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조용할 때도 조금 소근소근 얘기하는 것도 잘 듣게끔 해주기도 하고 고급형 보청기일수록 이 주변 소음들을 더 잘 차단해주고 갑자기 큰 소리가 나도 놀라지 않도록 줄여주기도 하고 갑자기 큰 소리가 나면 큰 소리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런데 놀랄 정도로 큰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바람에 방문이 꽝 닫힌다거나 하면 일반 사람도 그런 소리에 놀랄 수가 있는데 그런 소리도 조금 덜 놀랄 수 있도록 차단을 해준다라는 거죠. 완전 차단이 아니고 조금 편안하게 들려주는 겁니다. 우리 길가로 다닐 때 버스에서 갑자기 취 하는 소리에도 놀라는 경우도 있고 여러 상황이 많잖아요. 그럴 때 내가 인지는 해주지만 놀랄 정도로 크지는 않게 조절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게 좋은 건가? 그게 원치 않으시다면 그 기능은 꺼드릴게요. 아니, 저는 왜 그러냐면, 있는 그대로를 듣는 게, 왜냐하면 저는 지금 난청이 아닌데 그런 소리들을 들을 때 놀라잖아요. 이게 네. 정상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소리를 이제 보청기를 꼈는데 그런 소리들을 줄여주는 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PD님께서 난청이 생겨서 이제 그런 소리를 들어야겠다 하시면 기능을 꺼달라고 성능사님께 부탁드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보청기와 증폭기. 이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증폭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청기는 의료기기로 분류가 되는데 증폭기는 의료기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증폭기는 모든 소리를 똑같이 올려주게 돼요. 하지만 보청기는 내가 작게 말하는 소리, 보통 말하는 소리, 크게 말하는 소리 이렇게 다양한 소리가 있잖아요. 이런 소리들을 각각 따로따로 조절을 해줘요. 큰 소리는 너무 크지 않게 조금만, 보통 소리는 들을 만한 정도로 적당히, 작은 소리는 못 들었던 소리니까 들을 만큼 크게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보청기인 거고 또 보청기의 여러 가지 기능을 통해서 불필요한 소음 같은 것도 줄여주기도 하고 이런 이제 도움되는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증폭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질문을 잘못 이해했네요. 저는 보청기 안에 제품 중에 하나가 증폭기인 줄 알았네요. 네. 제가 질문을 잘못 이해했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증폭기랑 보청기를 똑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셔요. 그리고
보청기를 끼면 내가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시끄러운 소리도 똑같이 커지는 거 아니냐. 증폭기를 끼시던 분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세요. 난청이 있어서 증폭기를 착용했는데 일할 때는 너무 시끄러워서 못 끼겠더라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분들은 이제 보청기를 착용하고 나서는 공장에서도 보청기를 착용하고 편안하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증폭기라는 것도 따로 있어요? 사람한테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그래서 기성품으로 증폭기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정말 한 예로 전음성 난청인 경우, 고막이나 이소골에만 문제가 있는 경우는 증폭기를 착용해도 효과는 충분하셔요. 하지만 그 외에 혼합성 난청이나 감각신경성 난청인 경우에는 보청기를 착용해야지 편안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증폭기를 착용해서 충분히 만족하고 불편함이 없어. 그러면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증폭기로 사용했을 때 만족을 하지 못하고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보청기를 착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예. 그러면 보청기에 맞춤 제작이 필요한 이유와 맞춤 보청기를 맞출 필요가 없는 예외의 경우가 따로 있나요? 보청기는 다 맞춤 제작 아닌가요? 보청기는 일반적으로 청력 검사를 하고 귀에 맞게 맞춤 제작은 맞아요. 하지만 더 세밀하게 맞추는 과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맞춤 과정은 어떤 게 있냐면, 일반적으로 이런 오프형 보청기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낄 수 있게 이런 실리콘 돔을 이용해서 바로 착용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귀 모양이나 크기, 넓이 특별하지가 않다면 일반적으로 이런 실리콘으로 된 돔을 착용을 해도 되는데, 이 귓구멍이 심하게 좁다거나 많이 휘어졌다거나 얇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일반 이런 실리콘 돔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잘 껴도 쉽게 빠지고 소리가 새서 들어야 될 소리를 잘 못 듣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필히 이런 맞춤형으로 제작을 하게 되면 착용도 간편하고 꼈을 때 쉽게 빠져나가지도 않고 착용감도 더 우수해요. 그리고 귀에 꼭 맞도록 제작을 해서 새는 소리가 없기 때문에 풍부하게 소리도 들을 수가 있어요. 보청기는 귀에 맞지 않으면 풍부한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픈형 보청기를 하신다면 거의 90% 이상은 이렇게 맞춤형 제작으로 해서 맞춰드리고 있고요. 가장 좋은 건 이런 귀걸이형 보청기가 튼튼하고, 좀 보일 수는 있겠지만 듣기에는 가장 좋고, 또 귓속형 보청기도 이렇게 맞춤형으로 제작을 해야지 꼭 맞고 소리도 풍부하게 들을 수가 있는데, 이런 작은 기성형 보청기가 있어요. 이 앞쪽에 부드러운 이런 돔을 껴서 누구나 바로 착용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쉽게 빠지기도 하고 바깥으로 조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정말 이게 잘 맞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한 100분 중에 5, 6분 정도랄까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보청기를 껴도 안 낀 것보다는 나으니까 착용했을 때 잘 들리네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이 보청기를 껴서 그분이 제대로 듣고 있을까요? 제대로 내가 들어야 될 소리를 다 듣는 걸까요? 의문을 가져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맞춤 제작을 해서 착용하시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좋습니다. 하지만 정말 간혹가다 이런 딱 맞는 느낌이 싫고 오히려 이런 고무 형태의 꽉 끼는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아니면 정말 부드러운 가벼운 착용감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개인의 기호에 따라서 존중은 하지만 음향학적으로 봤을 땐 이런 맞춤 제작이 가장 좋습니다. 그럼 결국 맞춤 제작을 하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맞춤 제작이 무조건적으로 좋아요.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에는. 특별한 경우도 없는 거 아니에요? 특별한 경우 있잖아요. 피님 많이 피곤하셔서 화가 나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특별한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빗속의 모양이 이상하다거나 아니면 나는 바로 보청기를 착용했으면 좋겠어. 시간이 또 소요되니까. 아니면 노출이 덜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일반형 돔은 맞춤형보다는 노출은 조금 덜 될 수는 있어요. 따진다면 여러 가지 요소를 많이 따져서 이제 제작을 하고 여러 가지 요소를 따져서 착용을 해야 되는 제품입니다. 부드러운 착용감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거는 부드럽고 저건 안 부드러워요? 착용할 때는 단단하지만 제대로 착용만 하면 사실 이런 일반 실리콘 돔보다는 훨씬 편하네요. 기성용 돔을 착용하다가 이런 맞춤형 쉘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봤지만 맞춤형 쉘을 사용하다가 일반 기성용 돔으로 돌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훨씬 더 편안하고 튼튼하기 때문이죠. 내구성도 이런 일반형 리시버, 일반형 돔 같은 경우는 3번 정도 수리를 할 기간에 이런 맞춤형 쉘은 한 번 수리하곤 해요. 내구성도 더 뛰어나요. 하지만 이런 일반형 리시버 돔은 바로 수리가 가능하지만 이 맞춤형 쉘은 수리하는데 일주일 정도 소요가 돼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빨리 기성 제품은 빨리 받을 수 있고 고장났었을 때 수리가 바로바로 된다. 하지만 맞춤형 보청기의 경우에는 제작 기간이 좀 소요가 되고 뿐만 아니라 고쳐야 되거나 수리가 필요할 때도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네. 네. 장단점은 있지만 내가 조금 더 나은 듣기. 보청기는 내가 잘 듣기 위해서 착용하는 도구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더 잘 듣기 위해서는 맞춤 제작이 무조건적으로 좋습니다. 하지만 개인 성향에 따라서 일반형 제품을 감수를 하고라도 내가 조금 덜 들려도 된다면 일반적인 리시버 돔을 사용해도 되는 거죠. 보청기를 맞추려면 먼저 병원에 다녀와야만 맞출 수 있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전화로 물어보시기는 해요. 보청기를 맞추려고 하는데 병원에서 검사를 해서 결과지를 가져가야 하나요? 하시는데 저희도 병원처럼 청력검사 장비, 부스가 다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꼭 병원에 가서 검사 받으실 필요는 없고 저희 쪽에서 먼저 검사를 한 후에 빗속 상태를 확인하고 청력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먼저 확인한 후에 이상이 있다면 병원 쪽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청기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네, 보청기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귓구멍이 아예 막힌다거나 또 아니면 이 바깥에 귀가 없어서 보청기를 걸 수 없는 경우나 달팽이관도 성능이 많이 떨어진 경우에는 이 골도 보청기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골도 보청기라 하면 이 골전도 보청기라고 하는데 우리 두개골을 울려서 달팽이관에다가 소리를 전달해주는 보청기를 말합니다. 이 골전도 보청기는 안경 형태로 된 보청기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헤어밴드를 하고 귀 뒤쪽에다가 골전도 보청기를 착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청기를 착용을 해도 청력이 정말 많이 안 좋아서 효과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공와호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천적인 경우인 분들이 거의 대다수이거든요. 보청기는 이제 선천적인 경우는 이제 태어날 때
이제 난청을 갖고 태어나는 경우가 있고, 보통은 후천적으로 많이 이제 생기시는 질병이죠. 질병이라기보다는 노화라고 볼 수가 있겠고, 대부분은 노화로 인한 난청, 그 다음에 뭐 소음 환경이나 충격으로 인해서 이제 외적 요인에 의해서 난청이 발생할 수가 있고, 선천적으로는 귀에 대한 기관들이 제대로 발달을 하지 못해서 또 듣지 못하면 말을 배울 수 없기 때문에 빠른 보청기의 착용이나 보청기 착용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인공아울 수술을 통해서 언어를 배우고, 언어를 배워야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청력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폰학보청기 포천센터 이준희 원장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